자, 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덧셈, 뺄셈 실수도 했죠. 그리고 서로 같은 행렬도 했죠. 서로 같은 꼴일 때도 했죠. 자, 이번에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두 행렬 A, B에 대하여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A의 열과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행렬 A의 제(i)행의 성분과 행렬 B의 제2열의 성분을 각각 차례로 곱하여 더한 값, 요것도 체크하겠습니다. 뿅, 뿅. 이 값을 i, j 성분, 그러니까 이 녀석을 뭐 a, i, j 이렇게 불렀죠 아까. 이렇게 i행과 j형, i행과 j열. 그러니까 이거는 행렬 a에서 i행과 행렬 b에서 j열. 그것들의 성분을 차례대로 곱해서 더한 값입니다. 그거를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두 행렬 A, B의 곱이라고 하고 실제로 기호로 A 곱하기 B로 나타냅니다. 자, 이때 행렬 A가 M 곱하기 K 행렬, 행렬 B가 K 곱하기 N 행렬이면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런 뜻이죠. 이쪽에 있는 행렬 A의 열의 개수 K와 이쪽에 있는 행렬 B의 행의 개수 K, 여기서 이 개수, 이 숫자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M과 여기 뒤에 있는 N, 이거 둘이를 곱해서 만든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자, 원리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이렇게 생긴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이게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요. 요거 기억합시다. 앞에 곱한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한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 써있죠. A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한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요.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거 두 녀석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답을 쓸 때는 M 곱하기 N 행렬이 요 곱행렬인 A, B의 행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여기가 요게 M이라는 말은 행의 개수가 M개고요. 여기가 K란 말은 열의 개수가 K라는 거예요. 그래서 M 곱하기 K 행렬이고요. 이게 K고 이게 N이니까 K 곱하기 N 행렬이에요. 그래서 요거 둘이가 서로 같으면 결과는 M 곱하기 N 행렬이 되는 겁니다. 자, 즉 두 행렬 A와 B의 곱 AB는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정의된다. 이것도 체크하겠습니다. 반드시 선생님 밑줄 그어놓은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따라서 두 행렬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A 행렬과 B 행렬에 대하여 A는 1 곱하기 2 행렬이죠. 1 곱하기 2 행렬이죠. B는 2 곱하기 2 행렬이죠. 자, 그러면 이때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일치하죠. 이렇게. 둘이가 일치합니다. 지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1 곱하기 2 행렬로 정의됩니다. 되죠? 그렇지만 BA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여기까지 끊고 곱 BA는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 보세요. 써볼게요. B는 몇 곱하기? 2 곱하기 2 행렬이죠. 자, 요거 이유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죠. A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1 곱하기 2 행렬이죠. 자, 이때 앞에서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서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어때요? 서로 일치하지가 않죠. 이게 둘이가 서로 같지 않죠. 그러면 이 행렬은 B 곱하기 A라는 행렬을 만들 수가 없다. 정의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행렬의 곱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행렬의 곱셈의 정의 약속이었고요.
이제 행렬의 곱셈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행렬의 곱셈을 계산하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어디서 설명했냐면요. 여기서 설명했어요. 행렬 A의 I행의 성분과 행렬 B의 J혈의 성분을 각각 차례대로 곱하여 더한 값. 그 녀석들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A 곱하기 B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차근차근 봐볼게요. 자, 첫 번째는 1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 행렬이죠. 1 곱하기 2 행렬, 2 곱하기 1 행렬. 자, 이 녀석은 첫 번째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으므로 결과는 1 곱하기 1 행렬이 되겠죠. 자, 그러면 1 곱하기 1 행렬은 A11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A11 이 성분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1,1행렬밖에 없어요. 성분이 1,1밖에 없으므로 얘는 앞에 있는 행렬에 행하고 얘는 뒤에 있는 행렬에 열하고 각각 성분을 곱해서 더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 성분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행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1 곱하기 2행렬이고 얘가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같죠? 그럼 결과는 1 곱하기 1행렬이고요. 그럼 1 곱하기 1행렬은 첫 번째 행렬의 행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행렬의 열 두 번째 거를 이렇게 곱해서 더한 값 하나만 성분으로 갖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게요. 1 곱하기 2행렬 보이시죠? 2 곱하기 2행렬이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앞에 거 열과 뒤에 거 행의 개수가 같으므로 결과는 1 곱하기 2행렬이 될 거예요. 자, 1 곱하기 2행렬 이렇죠? 1 곱하기 2니까 가로치면 성분이 이렇게 두 개가 와요. 하나는 A11이고요. 하나는 A12가 되겠죠. 그러면 1행과 1열끼리 곱해줍니다. 1행과 1열끼리 곱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AX 플러스 BG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1행과 2열끼리 곱합니다. 그럼 AY 곱하기 BW가 되겠죠. 이렇게 성분은 두 개만 갖는 1 곱하기 2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1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 둘이 같죠? 자, 그러면 결과는 1 곱하기 2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끼리 2 곱하기 1, 3 곱하기 5를 더해주고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인 2 곱하기 4, 3 곱하기 6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17과 2만 성분으로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세 번째 거는 2 곱하기 1행렬과 1 곱하기 2행렬입니다. 자, 열과 뒤에 거 행이 같죠? 그럼 결과는 2 곱하기 2행렬이 되니까 얘는 성분이 2 곱하기 2인 4개예요, 성분이. 그러면 첫 번째 성분 얘는 1행 1열, 성분이 하나씩밖에 없죠? 그것들 곱합니다. AX. 두 번째 행렬은 1행 2열, 성분이 하나밖에 없죠? AY. 세 번째 성분은 2행 1열, BX죠? 네 번째 성분은 2행 2열이니까 BY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이것도 잘 보세요. 2 곱하기 1행렬과 2 곱하기 2행렬이 만들어졌죠? 2 곱하기 1행렬과 1 곱하기 2행렬이 만남으로 이것들이 같으면 2 곱하기 2행렬이 만들어집니다. 1행 1열 곱하면 3이고요. 1행 2열 곱하면 4고요. 2행 1열 곱하면 6이고요. 2행 2열 곱하면 8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여러분들 곱셈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두 문제 정도 더 있죠. 자,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1행렬이 있죠. 자, 이것도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거 행이 같으면 2 곱하기 1행렬이 될 거고요. 2 곱하기 1행렬은 이거 둘이 곱한 값이 2니까 성분이 2개예요. 단 행은 2개고 열은 하나를 만들어서 2 곱하기 1행렬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1행렬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가 A11 1이고요. 얘가 A21이 되는 겁니다. A11은 1행과 1열을 곱해야 돼요. 그럼 이거 성분 2개, 이거 성분 2개니까 각 자리끼리 곱해서 더해줍니다. A21은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요.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성분 2 곱하기 1행렬 성분 2개짜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것도 뒤에 거 숫자 일치하고요. 그러면 2 곱하기 2행렬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해서 첫 번째 거. 1행 2열끼리 곱해서 두 번째 거. 2행 1열끼리 곱해서 A21이 만들어진 거고요. 2행 2열끼리 곱해서 A22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곱해서 A11. 1행 2열끼리 곱해서 A12. 2행 1열끼리 곱해서 A21. 2행 2열끼리 곱해서 A22가 만들어져서 2 곱하기 2행렬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행렬의 거듭 제곱이에요. 자, 무슨 행렬? 정사각 행렬이 있어요. 자, 정사각 행렬입니다. 자, 정사각 행렬 뭔지 알죠? 자,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이에요. 자, 이때 A를 곱하면 우리는 A제곱이라고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A제곱에다 또 A를 곱하면 A3제곱, A3제곱에 또 A를 곱하면 A4제곱, 그럼 AN-1제곱에 A를 곱하면 A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거듭 제곱해서 표현하는 건 실수랑 똑같다. 그럼 요거는 무슨 법칙이죠? 지수법칙도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1, 2, 0, 1인 행렬이고요. A제곱, A3제곱을 구해봅시다. A제곱은 A를 두 번 곱한 거예요. 이렇게 네 번 해서 2 곱하기 2 행렬을 만들겠죠. 그럼 A3는 A제곱에다가 A를 또 곱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A를 또 곱합니다.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이렇게 곱해서 세 번째 성분, 이렇게 곱해서 네 번째 성분을 만들면 됩니다. 자, 주의할 거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주의! 행렬의 거듭제곱은 어디에서만 성립한다? 정사각 행렬에서만 성립한다. 자, 이것도 여기다 체크하겠습니다. 정사각 행렬. 자, 체크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자, 예제 1번. 자, A가 2 곱하기 2, B도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자, 다음을 계산해 봅시다. 자, 요 녀석은 1번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냥 이것 따로 구해서 계산해도 되겠죠.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A는 그대로 쓸게요. 5, 3, 2, 4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A 플러스 B를 여기다가 쓸게요. A와 B를 같은 꼴이니까 그대로 성분끼리 더해주면 7,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2 곱하기 2와 2 곱하기 2가 만남으로 2 곱하기 2 행렬이 되겠죠. 그럼 1행과 1열끼리 곱해주면, 자, 이거랑 이거 곱합니다. 그럼 5, 7에 35, 마이너스 9를 더합니다. 그럼 26이 되겠죠. 자, 1행 2열 성분입니다. 자, 마이너스 20 플러스 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7이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 2행 1열입니다. 자, 14 마이너스 2죠? 2가 될 것이고, 2행 2열입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도 요거 따로 해서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여기다 먼저 A, B 따로, B, A 따로 구할게요. 자, A, B는 5,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4. 자, 2, 마이너스 1, 1, 3입니다. 자, 이 녀석 계산해 봅시다. 1행 1열 곱하면 얼마예요? 7이죠. 자, 1행 2열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죠. 자, BA 행렬도 해볼게요. BA 행렬은 이 녀석을 이쪽에다가 곱하고요. 이 녀석을 이쪽에다가 곱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1행 1열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8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1,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B 빼기 BA 하면 같은 꼴끼리 빼주면 성분끼리 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곱하기만 잘 하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행렬 A에 대해서 A의 16제곱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A를 16제곱 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하다 보면 규칙이 생길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A제곱은 AA죠? 따라서 1, 0, 2, 1.
10, 21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런 문제들은 너무 많이 곱할 필요 없어요.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보고 규칙을 나열해보고 써놓을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규칙성 문제가 있습니다. 규칙성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열도 해보고 세어도 보고 관찰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원래 순서입니다. 나열해보고 세어보고 관찰하는 거야.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규칙성 문제는. 자, 그래서 쌤이 지금 나열해 볼 거예요. 그 다음 세어보고 관찰까지 해서 규칙을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A제곱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행 일렬 계산을 하면 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0이고요. 그 다음에 4죠. 그 다음에는 1이 되겠습니다. 자, A3 아직 규칙을 못 찾았어요. A3는 A제곱에 A를 곱한 거예요. 자, A0는 조금 전에 구했던 값이고요. A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일행 일렬을 곱하면 첫 번째 건 1, 두 번째 건 0, 세 번째 건 6이 되고 네 번째 건 1이 되죠. 가만히 보니까 규칙이 좀 보이네. 여기 있는 숫자들이 변하죠. 여기 있는 이행 1열의 성분의 숫자만 변하고 있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A4를 하면요. A3에다가 A를 곱한 거예요. 1061 여기다가 1021을 곱해봅시다. 얘도 1, 0이고요. 이쪽이 8, 1로 바뀌죠. 자, 마찬가지로 2행 1열의 성분만 바뀌었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4, 6, 8만 변하고 나머진 변함이 없죠. 이쪽 부분은. 그러면 4, 6, 8은 여기 앞에 있는 녀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일 때 4고요. 3일 때 6이고요. 4일 때 8이죠. 2일 때 4고요. 3제곱일 때 6이고 4제곱일 때 8이란 말은 2배 한 거네요. 따라서 결과는 여기를 n이라고 한다면 얘는 1, 0, 2n, 1이 될 겁니다. 이런 규칙을 찾았다면 여기다가 16을 대입해서 여기를 32로 바꿔서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16은 1, 0, 32, 1이 되겠습니다. 자, 쌤이 방금 한 게 나열을 했고요. 세어보고 관찰까지 끝낸 겁니다. 자, 이렇게 매우 큰 거듭 제곱에 대해서 뭔가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계산을 조금 복잡하셔도 이거를 꼭 이행하셔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좀 줄여놓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30제곱까지 가네요. 자, 한번 해보자요. 자, 나열해 봅시다. A제곱은 AA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0, 2, 0, 2를 두 번 곱하겠죠. 자, 1행 1열 곱하면 0이고요. 1행 2열 곱하면은 4죠. 써볼게요. 0, 4. 그 다음에 2행 1열 곱하면 0이고요. 2행 2열 곱해도 4죠. 이렇게. 자, A 세제곱 한번 해봅시다. A 세제곱 하면은 A제곱에 A를 곱해봅시다. 자, 0, 4, 0, 4에 0, 2, 0, 2를 곱할게요. 자, 얘는 0, 여기는 8이 되고요. 자, 여기도 0, 여기도 8이 되겠죠. 자, 규칙을 조금 찾으셨나요? 여기가 4, 여기가 8 이렇게 변하죠. 앞에는 제곱일 때 4고 여기가 세제곱일 때 8이에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A는 A제곱이면 A 세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고요. 08, 08에 02, 02를 곱해봅시다. 자, 이 녀석은 0, 16, 0, 16 기대하셨던 거랑 똑같이 나오죠. 이쪽이 16, 16이고요. 여기가 4일 때 이쪽이 16, 16이 나왔네요. 자, 그럼 어떤 규칙이 있죠? 그렇죠. 2면은 4고 3이면 8이고 4면 16이라는 말은 2는 제곱한 거고 3제곱한 거고 2를 4제곱한 결과가 나오네요. 따라서
a의 n제곱은 결과가 이쪽은 00이고요. 이쪽은 2n제곱, 2n제곱이라고 나오겠죠. 따라서 a의 30제곱의 결과는 0, 2의 30제곱, 0, 2의 30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행렬의 거듭제곱까지 했고요.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실생활에서의 활용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표는 두 과일 가게 PQ에서 판매하는 사과와 오렌지의 개당 가격입니다. 첫 번째가 개당 가격이에요. 여기까지가 개당 가격. 체크할까요? PQ에서 판매되는 사과, 오렌지의 개당 가격. 이게 첫 번째 표예요. P 가게에서는 사과가 한 개 1,200원, 오렌지가 1,000원이고요. Q 가게에서는 사과 하나 800원, 오렌지가 1,500원입니다. 두 번째, 표 2는 갑을이 구매한 사과와 오렌지의 개수입니다. 자, 갑은 사과 3개, 오렌지 5개, 을은 사과 4개, 오렌지 2개를 구매를 했어요. 자, 이거를 행렬로 A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걸 행렬로 B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B 행렬이 이렇게 생겼겠죠? 왜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때, 자, 여기다 체크 하나 할게요. 갑과 을이 가게 P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의 합. 이것과 을이 두 가게 PQ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의 합을 각각 A, B로 나타내세요란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뜻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A가 뭐예요? A의 첫 번째 항과 B의 첫 번째 열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쓴 거죠. 그 말은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쓴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P 가게의 사과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게 P 가게의 사과와 오렌지 가격이고요. 이게 갑과 을이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한 개수이므로 이렇게 곱하는 거는 갑이 P 가게에서 사과를 구입한 가격이고요. 이렇게 곱한 거는 갑이 P 가게에서 오렌지를 구입한 가격입니다. 그럼 그걸 더했다는 말은 갑이 P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한 금액이겠죠. 따라서 A가 갑이 P 가게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했으니까. 그러면 을은 P 가게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한 금액은 P 가게의 사과와 오렌지 각각 가격과 을이 구매한 개수 이렇게 곱한 거죠. 1행 2열을 곱한 거죠. 그게 B가 되겠죠. 따라서 1번의 답은 A와 B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A가 뭐라고요? 이 A가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곱하니까 P 가게에서 갑이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한 가격이고요. B는 이렇게 곱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곱한 거니까 을이 P 가게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한 가격이겠죠. 그래서 그거의 합은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을이 두 가게 PQ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다시 말하면 구입한 금액의 합을 구해주래요. 자, 그러면은 을의 입장에서 P는 어떻게 돼요? 을의 입장에서는 P 가게에서 구입한 가격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더한 거죠. 다시 말하면 1행과 2열을 곱한 거죠. 그 녀석이 을이 P 가게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지불한 금액이겠죠. 2번은 일단은 B가 되겠죠. 이렇게 곱한 게 을이 P 가게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을은 Q 가게에 사과와 오렌지를 구입한 금액은 이렇게 곱해야겠죠. 2행 2열을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한 거는 D가 되겠죠. 그래서 D를 이렇게 더해주면 두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답, 이게 두 번째 정답이겠죠.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이거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다음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은 자, 다음과 같습니다. 합과 곱이 정이 되는 세 행렬이란 말 있죠? 네, 체크하겠습니다. 합과 곱이 정이 되는 세 행렬. 자, 합도, 곱도 모두 정의돼야 됩니다. 이런 세 행렬 A, B, C에 대하여 첫 번째 A, B 행렬을 곱한 것과 B, A 순서대로 곱한 것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일반적으로라는 써있죠. 자, 일반적으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일반적이라는 말은 보통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외가 존재한다 라고 적어둘게요. 일반적으로란 말은 예외가 존재한다. 자, 예외가 존재한다는 말은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환법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1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행렬 A, B, 행렬의 연산에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체크할게요. 즉, 두 행렬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A가 0, 1, 0, 0이고요. B가 0, 0, 1, 0일 때 A 곱하기 B 행렬을 구해보면 0, 1, 0, 0이 나오고요. B 곱하기 A 행렬, B 곱하기 A 행렬을 구해보면 0, 0, 0, 0이 나오므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기억을 좀 하시고요. 여기 있는 거 네 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 녀석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A, B의 제곱이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A제곱, B제곱이랑 같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일반적인 겁니다.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A 곱하기 B의 제곱은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A랑 B랑 자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중간에 이걸 실제로 A 플러스 B, A 플러스 B에서 이렇게 분배해서 구해보면 가운데 A, B 행렬이 나오고 B, A 행렬이 나와서 이 두 녀석이 같지 않으므로 2AB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이렇게 생긴 건 곱셈공식 성립하면 안 되고요. 네 번째 합차공식도 성립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따로따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체크를 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쌤이 여기까지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다 체크해 놓을 거니까요. 곱셈 공식을 함부로 지수 법칙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지수 법칙이나 곱셈 공식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행렬의 연산에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것도 하나 볼게요. 이건 위에서 이거 좀 하고 봅시다. 자, 1번 반드시 했고 1번 중요하죠. 두 번째 거. 자, A, B를 곱하고 C를 곱하나 B, C를 곱한 거에 A를 곱한 거는 항상 성립합니다. 무슨 법칙이죠?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죠. 이렇게 결합 법칙은 누구를 먼저 곱하고 곱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만 바꾸면 안 돼요. A랑 B랑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안 돼요. 그냥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곱하나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랑 곱하나 결과는 똑같다. 이 녀석은 괄호 없이 그냥 A, B, C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다고 알 수 있겠죠. 결합 법칙은 특별히 어떤 증명 없이 고등 과정에서는 행렬의 결합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다음과 같이 이거 다 전부 다 행렬이에요. 행렬. 실수 없습니다. 다 행렬입니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묶어서 인수분해할 수도 있다. 묶을 때는 반드시 A가 앞에 있으면 A 앞에다 묶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다 묶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곱해서 쓸 수도 있고 C가 뒤에서 곱해져 있으면 뒤에서 반드시 묶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네 번째. 자, 여기서 K는 실수예요. 자, 실수 K와 A, B를 곱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괄호에서 실수 K에 A를 곱하고 B를 곱하나 K가 B랑 곱해서 그 다음에 A랑 곱하나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때 실수 K입니다.
이 K는 실수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 K는 실수예요. 나머지가 행렬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볼게요. 자, 아까 여기서 첫 번째 거 했죠. 요거는 별표를 좀 쳐놓을게요. 여기다 아예 칠게요. 여기다가 아예. 요거 교환법칙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법칙이나 곱셈공식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행렬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방정식을 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실수해선 가능하죠? 만약에 실수 A, B에 대하여 A,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일 수는 있어요. 실수해선 가능해요. 하지만 행렬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A하고 B가 모두 0은 아니지만 곱해서 0인 경우도 있다는 걸 가지고 증명을 할 겁니다. 자, 행렬 A가 B가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영행렬은 아니지만 실제로 곱했더니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런 경우 때문에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라고 항상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주 조심하세요. 방정식을 풀면 안 된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실수에서만 가능한 거를 행렬에서도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세 개의 행렬에 대하여 A가 영행렬이 아닐 때 A, B는 AC가 같으면 B는 C가 된다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체크할게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실수 A, B, C가 있고요. A가 0이 아닐 때 A, B가 B, C 미안해요. A, B가 아니라 다시 할게요. 실수 A, B, C에 대하여 A가 0이 아닐 때 A, B는 A, C랑 같다면 A를 이렇게 서로 양변으로 나눠서 없앤 다음에 B는 C랑 같다라고 실수일 때는 할 수 있었어요. 방정식 풀 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나 행렬에서는 A가 0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 A랑 여기 A랑 약분해서 B란 행렬과 C란 행렬이 같다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즉 A가 0행렬은 아니지만 A, B가 A, C랑 같다고 해서 이렇게 약분해서 B가 C랑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A, B 행렬은 이렇게 생겼고 A, C 행렬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건 맞지만 실제로 B하고 C는 같지 않았죠? 그래서 요렇게 방정식 같은 걸 함부로 풀어주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행렬, B행렬, C행렬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주세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1번을 풀 건데, 자, 요거를 AB 행렬 구하고 AC 행렬 구하고 거기 3배에서 더해도 좋죠. 하지만 좀 더 빠르게 우리는 여기가 AA로 갔기 때문에 앞쪽에서 A로 묶어서 B 플러스 3C 이렇게 해서 이 녀석 따로 계산해도 괜찮죠? 자, 분배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요. 단 A는 앞에 곱해져 있고요. 실수는 중간에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앞에 A가 있으면 반드시 앞쪽에다가 A로 묶어주셔야 돼요. A는 1, 마이 0, 1이고요. 자, 이때 B 플러스 3C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B에다가 여기 3배한 성분을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3배가 되면은 그대로 0이고요. 이 녀석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 3배하면 3이죠.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3이고요. 여기 3배하면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이고 이거 3배하면 9이므로 이렇게 더하면 10이 됩니다. 자, 따라서 2 곱하기 2행렬 계산해 주시면 1행 1열끼리 곱해 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2가 돼서 11이 되고요. 자, 3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요. 얘는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2번도 이거 간단히 좀 할게요. 자, 분배해 봅시다. AB 플러스 AC 마이너스 CB 마이너스 AB 플러스 CA 플러스 CB가 됩니다. 자, CB 사라졌죠? 그리고 AB 사라졌죠? 자, 이때 이렇게 남았어요. 자, 이렇게 남은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따라서 AC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AC는 1 마이 0, 1과 0, 1 마이 3을 따로 계산하시고요. 플러스 CA는 순서 바꿔서 0, 1 마이 3과 1 마이 0, 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거 얼마 나오나요? 자, 이렇게 곱하면은 4가 되고요. 그 다음 거는 1-6이고요. 그 다음 거는 0 빼기 2고요. 0 더하기 3이겠죠? 자, 얘는 0이고요.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되고 4 더하기 3이니까 7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0 이게 정답이 되겠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두 행렬 A, 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이걸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셈 공식이 성립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행렬 AB 곱과 행렬 BA의 곱, 즉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대로 대입하면 끝. 자, 왼쪽 거 한번 구해 봅시다. A 곱하기 B 행렬을 먼저 써보면요. 1, 2, 2, 3이고요. 이쪽이 1x, y-1입니다. b 곱하기 a 행렬은 반대로 1x, y-1과 1, 2, 2,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는 1 플러스 2y, x 마이너스 2, 2 플러스 3y, 2x 마이너스 3이 성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1 플러스 2x, 2 플러스 3x, y 빼기 2, 2y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성분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거부터 비교해 봅시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해 보면요. 이거 둘이 같다고 하면은 x는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서로 같다고 하면은 x 빼기 2는 2 더하기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2x는 4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면은 y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y 같으니까요. 자, 나머지도 대입해 봅시다.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 4죠? 자, 이 녀석도 마이너스 4 같죠? 자, 그대로 또 네 번째 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로 같으므로 xy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서 최종적으로 x 플러스 y 값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